모 유튜버에 김용남 후보의 친누나분이 출연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렇죠. 거기에 출연한 내용들의 설명이라든지 네. 또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이나 반박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첫 번째로는 네. 이게 그 김용남 후보 쪽에서도 아마 고발 조치가 되어 있는 대상일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아마 김용남 후보의 어머니가 이제 사채업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발언을 가지고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이미 고발을 한 유튜버가 있고 네. 예, 그 중에 한 분이 동일한 분이신데 이제 이분이 폭로를 했고 이 폭로가 5월 31일자로 아마 폭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네. 밤에 아마 이제 해당 방송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이 방송을 일부러 보지 않았고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 들었던 이유는 네. TV조선 녹취 보도라든지 그리고 이 해당 녹취가 공개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지점이 조각 뭐 물론 이게 녹취 내용 자체는 사실일 수 있고 저기 해당 내용에 출연하시는 분들의 증언이나 발언도 그분의 주장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어떤 그 뭐 문장 자체나 주장 자체는 사실이겠죠. 그 해당 내용이 나왔다라는 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앞뒤 맥락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 보도를 보고 나면 제가 오히려 뭔가 바이어스가 생길까봐 민경윤 평론가님이 설명해 주신 거 들으면 좀 깔끔하겠다 싶어서 저도 안 봤고 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해당 내용을 좀 들어가 볼까요? 예, 아니 저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려고 했는데 네. 이거 뭐 안 보면 또 대화,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전화가 오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보게 설명을 되더라고요. 해드려야 하니까. 네. 그래서 쭉 다 봤습니다. 딱 봤는데 뭐 저는 일단은 그 녹취 음원의 오염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녹취가 오염이 돼 있어요. 예, 저는 그게 왜냐? 이거는 의도적으로 녹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여러 지점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네. 그 녹취 음원을 갖고 해설을 하시는 분이 예. 사실과 다르게 법리와도 맞지 않게 해설을 하셔가지고 예. 전 이거 그분 되게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폭로된 그러면 내용이 어떤 예, 어떤 그중에- 주된 내용이죠? 그 중에서 제일 네.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들이 사채업을 한 의혹, 뭐 사채업을 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고발을 당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 녹취 음원에 그 김용남 후보의 동생이 얘기하는 것에 일단 뭐랄까요, 그 차명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요? 예를 자, 들면. 네. 뭐냐면 이렇게 발언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저기 대출이 몇 건이 되지 않는다. 동생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동산 제2금융권도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부동산 잡고 대출하는 거야. 예. 요 얘기를 해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저희가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서민을 울리는 고금리 대출이 아니라는 걸 그 동생분이 인정을 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저희의 주장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극적으로 녹취 음원이 나가서 그렇지 실제로는 저희한테 유리한 얘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죠. 일반 고금리 대부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동생의 입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그리고 지금은 몇 건 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조금 전에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본인이 형님이 차명으로 운영했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운영을 했으니까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 정보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죠. 더군다나 심사를 해야 돼요. 이 대출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예. 대출 심사에 도장을 찍어줘야 되면 본인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형님이 운영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관리해서 대표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나 협의를 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녹취 음원을 그 공개하시는 그 유튜브는 본인이 사채업 또는 차명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셨지만 그 자신이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걸 밝혀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닙니까? 제 말이 아닙니까? 확실하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시사타파에서 방송한 그 녹취록은 짜깁기 되어 있다라고 저도 좀 강하게 의심을 하는 게, 차명 프레임 처음에 걸었죠. 그리고 바지 사장이라는 좀 자극적인 타이틀을 계속 달잖아요. 네. 뭐 사채업자는 물론 방송 중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예. 근데 이건 차명 프레임 결코 성립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그 자폭성 방송이었다고 봐요. 아까 얘기했던 가족 간의 어떤 불화, 그리고 민감한 내용들이 예.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있네, 이거 뭐가 있어, 사이가 안 좋았어, 이 나쁜 놈, 이렇게 몰고 가려는 분위기는 충분히 의도를 읽었어요. 아하. 근데
그 어떤 억양이나 이런 걸 다 빼고 보면 차명 프레임이나 바지 사장 프레임은 이 사람들이 이미 그 녹취 풀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일반 그 저의 어머니 네. 또래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누나가 평상시 아버지한테 전화를 많이 안 했나 봐. 왜냐면 용남이가 뭐 그동안 얼마밖에 안 줬어? 그러면 그 서초동에 있는 거 판 건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것을 이제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동안의 아버지의 건강 상태나 식사 여부나 병원 치료 혹은 생활 관계, 네. 세금 내는 거 이걸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안 것처럼 통화를 한단 말이죠. 네. 자, 오랜만에 통화겠구나. 근데 그 통화에서 주된 내용이 그 아파트, 그러니까 부동산 판 금액은 어떻게 된 거야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가족들 간에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부모님이 이제 작고하고 나서의 그 어떤 상속 문제들 예. 때문에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혹은 어떤 집은 잘 해결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김용남 후보 쪽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분위기는 일단 다 읽으셨을 것 같고 또 예. 하나 네네. 지금 저한테도 기자분들이며 아니면은 그 운동원 분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을 그냥 일반인이 뭐 언론사를 통해서 가져다 주면서 네. 제보합니다라고 하고 그걸 다 일일이 사실 확인까지 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저도 당사자라서 알아요. 예. 몇 달이고 뭐 1년 넘게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걸 과연 일반인이 언론사를 통해서 제보한 형태였을까? 예.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네. 또 그 매형이라는 분이 김앤장에 변리사로 등록되어 있고 또 이름을 기자분들은 보통 부고 기사로 찾기 때문에 예. 김용남 후보의 이제 부모님의 상중 사위 누구라는 이제 부고 기사를 보면 그분이 이분인데 동일인인 것 같은데 어떤 국가청에서 근무를 했던 기록이 인터넷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캠프에 들어가서 활약하고 그리고 나서 아 그래요? 자리를 하나 받지 않았느냐. 근데 저는 그분의 어떤 인간들 간의 역학적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가까운 우리 민경윤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렇게 되면 이제 왜냐하면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아, 동일인인지도 확인이 사실 필요하고요. 저는 사실은 그 한 일주일 전에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 방송 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게 뭐 너무 가족사를 저희가 이제 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선거하고는 무관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예. 다만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그 어제 방송도 누가 하셨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매형 되시는 분이 김현장 다니시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 무슨 지식재산위원회인가 거기에 참여하셔서 지지선언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심하시는 지대가 어딘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편 후보와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저기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네트워크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힘들어하죠. 캠프는. 그랬던 캠프는 많이- 적은 있다. 어쨌든 예, 캠프는 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그 김영남 후보가 국민의힘에 있었고 새누리당에 있을 때 그 친구하고 친구의 역할은 하지만 정치적으로 서로 지원하기 어렵잖아요. 예.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저는 이 친구가 민주당으로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대놓고 지원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저는 그거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특히 정치적 성향이 가족 중에도 갈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 좋은 거 아닌가 했는데 그쪽에서 공격을 해갖고 들어오고 이게 지금 거의 막 그 선거판을 막 너무 혼탁하게. 혼란스럽게 네. 만드니까 유권자들이 일부 이제 이 사실을 아시는 분들이 불편해하거나 추가적으로 더 의심하고 이거 공작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그때 지난주 화요일 날은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 네. 없는데요. 네. 예.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일단은 확인을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해당 보도와 관련돼서 첫 번째 거 얘기했고 예, 예.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요. 네. 예. 음. 또 하나는 이제 저는 강미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그것도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히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
녹취음원에 이런 게 나옵니다. 누나에게 사업자를 하나 만들어서 법정 최고이자를 받고 중개 수수료를 준다라는 그런 그 내용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금으로 1,000만 원인가 800만 원이나 갖고 오면 뭐 주겠다 이러니까 여기 그 유튜브에 설명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님을 모집책으로 이용한 것이다. 이런 것이고 예. 중개인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습니까? 예.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를 하면 불법이에요. 네.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대출은 상관없지만 대규모 대출, PF 대출이나 이런 사업자 대출은 증권이나 은행이나 뭐 이런 중개업자가 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과 은행을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아요. 예. 그런데 이것도 역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이 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네.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걸 설명하시는 분이 누님을 모집책으로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수수료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금융업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본인 스스로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하신 거예요. 왜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만사무사 대부가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모집책을 줄 수 없어요. 자기가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이분은 그러니까 만사무사 대부가 고금리 이자로 대출을 하고 이 누나한테 추가로 수수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한테 더한 그 이자를 매기는 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이것도 역시 금융업을 전혀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자는 중개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예. 그거를 올인 코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자 외에 분리해서 또 말씀하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자가 아니고 중개 수수료는 별도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자체는 지금 이 녹취음원은 만사무사 대부와는 전혀 관련 없는 녹취를 갖다 거기다 붙인 거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그 현금 이야기는 뭐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김용남 후보가 현금으로 뭐 예. 받았다 뭐 이런 그런 그- 녹취들은 그거는 전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무슨 일을 할 때 누나 나 현금 빌려주면 내가 이거 해가지고 누나 더 수수료 줄게 이런 뭐 단순한 그런 차원이지 이 대부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일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수수료는요 보통 1%에서 3% 받거든요. 1,000만 원, 800만 원 갖고 얘기가 될 게 아니에요. 더 금액이 커져요. 그럼요. 연 이자의 1%, 3%를 범위 내에서 거의 보통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이 1,000만 원, 800만 원 가지고 무슨 회사 설립도 안 되는 거고 이거 갖고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황에 다른 예. 이야기를 절묘하게 절묘하게 엮어놓았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단정짓기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단정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기까지 말씀드린 걸 결론을 내드리면 본인들 스스로 차명이 아니라는 걸 녹취음원을 통해서 밝혔고 그래서 여태까지 차명이라고 얘기하신 거 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서민을 울렸다고 하는 그런 그 고금리 대부업 예, 그 아닌 얘기- 것이 밝혀졌고요. 그 얘기는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전혀 다른 걸 갖다 붙여서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시대. 농업법인의 100% 돈이 투자되면 불법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아니 법인이 어떤 법인에 출자하는 게 불법일 리는 없죠. 그거는 그냥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여기에 더 붙여가지고 탈세, 배임, 횡령, 농지법 위반, 순환출자 이렇게 위반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탈세.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자금을 그때 조달한 거를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한 거를 자금을 어디서 외부에서 조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업이나 캐피탈이나 이런 데는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카드사 같은 경우는 금융채를 발행합니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뭐 금리를 몇 % 주고 조달해서 그걸로 또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긴 대부분 그냥 일반한테 빌려올 수도 있고 뭐 돈 있는 사람한테 빌려올 수도 있고 다 하잖아요. 이 조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시더라고. 이건 완전히 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만사무사 대부에서 빌려왔던 네. 만사무사 대부가 대주주한테 빌려왔던 예.
김용남 개인한테 빌려왔던 이자만 주면 절대 불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자를 안 주면 문제지. 네. 저는 좀 악의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게 만들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네. 이런 사건을 벌였을까? 예. 왜 이런 네거티브를 시작했을까에 관심을 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김용남 후보가 변호사 시절에 혹은 국힘에서 의원으로 활동할 때 라임 사건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임으로부터 비롯된 특검을 김용남 후보가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라임 사태에 벌어졌던 그 내부자들, 그 사건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예. 박근혜 친인척 비리와도 사건을 담당했다든지 혹은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다든지 역학관계들이 얽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그 인물들이 마치 여기서 팀으로 움직였던 사람들 그대로 라임에서 팀으로 받아서 네. 같이 활동했네라고 느껴질 만큼 기사가 이제 하루 어쨌든 내일이 바로 본투표기 때문에 그렇죠. 다는 이 선거에 개입이 될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추후에라도 이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일인데 박근혜 친인척 비리에 민경윤 위원장님이 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라임 사태에 대해서도 이미 전 국가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다 같이 맞춰보면 왜 이런 큰 세력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그냥 개개인 의원들 후보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왜 이렇게 집단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마치 조국이 낙선하면 정말 조국이 죽을 듯 아니면 유시민이 죽을 듯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은 좋아요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분명히 다른 스피커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거기 당원이신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라고 문제를 제기할 만큼 좋아요로 마음을 표시하시는 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지금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전화 받기 힘드시다니까 민경윤 위원장님이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임 거요. 아 그거는 제가 이 시간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이거를 들고 나왔나요, 누가? 그거에 이제 이어서 어. 왜냐하면 왜 이렇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람들이 다 같이 조국의 당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뛸까라는 이제 의구심에서 그건 이제 굉장히 큰 그림, 맞아요. 그쵸. 큰 그림이 있다라는 이제 그 말씀이신데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부족하고 머리를 좀 식혀야 돼서. 아니 근데 그 광고를 가기 전에 네. 그 녹취록 관련된 예. 내용은 정리 예, 예. 다 네. 하나요?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이분이 주장한 게 무슨 배임 이러는데 배임이라는 것은 타인의 사문을 보는 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고 순환 출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순환 출자는 한 회사가 출자하고 출자해서 또 출자하고 출자해서 다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데 네. 완사모사 대부가 농업법인하고 그런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설명하신 분은 법에 대해서 검토도 잘 안 하시고 그냥 막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책임져야 된다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들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이제 네. 너무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요. 네. 김용남 후보가 그 효자 코스프레 한다고. 효자 코스프레 아니 근데 예. 실제로 뭐 이제 병원비를 어머님 관련해서는 한 달에 얼마 또 네. 아버님한테는 뭐 한 달에 얼마를 드렸다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뭐 예. 나왔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예. 말씀들을 근데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녹취록도 제가 오염됐다고 보는 게 네네네. 아버님이 대화한 녹취 영상에는 그 190만 원을 한 달에 드렸는데 그 중에서 세금도 나가고 모두 나가고 다 나간다고 했어요. 네. 근데 김용남 후보하고 한 녹취 음원에는 본인이 통장을 정리하지 않았는데 거기 4, 5천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반대 사람은 8천만 원이 쌓여 있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돈에서 거기에 안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저희가 이해가 좀, 안 됐어. 그러니까 190만 원이 계속 쌓여 계속 쌓여 있었 거기서 지출이 예, 됐다면 지출이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돈이. 아버님 190만 원 다달이 줬는데 아버님은 그렇게 내 돈에서 세금도 나가고 모두 나가고 다 나갔는데 그 다음 영상에는 김용남 후보가 아버지 통장을 관리해 봤는데 찍어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게 4, 5천만 원 이상 쌓였을 거야. 이렇게 김용남 후보가 얘기했더니 반대편 사람이 아니야 8, 9천은 쌓여 있을 거야. 그러면 190만 원씩 해가지고 4, 5천, 8, 9천이 쌓이려면 얼마를 안 써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 녹취 음원 자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누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2년 동안 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저희가 그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 거기 보좌관하고도 제가 다 알고 서로 지냈는데요. 아버님이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애틋하셨어요. 그 예. 어머님 쓰러지셨을 때도 그냥 매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데 아버님이 어느 날 길을 잃으셨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나 여기 어딘지 몰라 이렇게 하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 그 치매가 있으신 예, 거예요? 그때 치매가 온 거예요. 아이고야. 그런데 어머나. 그거를 김영남 후보는 전화를 못 받고 네. 그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전화를 받고 동네를 다 찾아가지고 아버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김영남 후보하고 같이 있던 동료들도 아버님을 그 살폈고 혹시 아버님이 김영남 후보하고 연락이 안 되면 그 같이 일한 동료들이 찾으러 다녔는데 연락처도 서로 주고받고 네.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좀 당황스럽고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하나는 이 어머님을 아유, 매일 참. 보시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한테 어떻게 그 사실 치매가 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스 타고 다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사실 교통 편의를 마련해 주셨어요. 동료분들이 함께 다 뭐 차량, 같이 차량.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방송하신 분 있잖아요. 이거 문제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 영수증 다 갖다 내신대요. 그러니까 경찰서 가셔가지고요. 그 김영남 후보가 한 번도 아버님한테 연락 안 하고 돈 이거 다 자기가 착복했는지 그 본인이 입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방송하는 건 좀 무례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거기 보면 누님이 전혀 뭐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사무사 대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거에 개입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요. 누님의 딸도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변호사 수습할 곳이 요즘에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조카죠. 조카를 김영남 후보가 자기 법인에 데려다 1년 동안 수습시키고 급여 다 줘서 내보냈어요. 그러면 아니 이게 아무리 지금 선거판이 지금 막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기 방송하시는 분만큼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그럼 김영남 후보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기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 띄면은 그 조카분이 얼마씩 월급 받았는지 다 나오니까 이 유튜브 분은 경찰서 가셔가지고 그거 입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유, 싶어요. 참 듣고 나니까 또 마음이 안 좋네요. 네거티브를 시작을 했으면 양쪽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가족사 다 이렇게 발골되듯이 나와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나빠가지고 김용남 후보의 졸업식이며 입관식 때 한 번도 아버지 등장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사진과 함께 글들도 소셜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와요. 왜 이렇게 난도질을 해놓습니까? 이 수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지금 홈페이지 없다가 홈페이지가 좀 이제 글을 게시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아까 말씀하신 뭐 서민 등골 빼는 뭐 고리대금 이걸로 이혜민 사무총장 입장도 냈잖아요. 네, 그거 아직도 게시되어 있어요. 아, 이거 게시되어 있는 시기 동안 그의 영향력 맞춰서 어쨌든 처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지 진짜 6.3 지선 끝나고 그냥 다 해체하실 건지 저는 그 앞으로의 향후도 너무 걱정입니다. 예, 그 박병원 대변인인가? 맞아요. 선임 대변인이에요. 그분이 내신 그래도 서민 등골 뭐 어쩌고 이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무튼 그 고리대금업 막 신장식 의원은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사채업자 얘기를 지금 골백번을 한다고 평택 시민분들이 제보해요. 그 영상도 다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진짜. 예, 저희가 이제 사실은 그 지난주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관련 보도이기 때문에 이 보도와 관련돼서는 이제 민경윤 평론가님이 오늘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이었고 사실은 다 듣고 나서 뭐 메모하고 또 준비하셨는데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시죠? 아니 뭐 그냥 준비했으니까 뭐 하도 막 그 유튜브가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거기 보면 이제 누님이 이제 저 사립학교 다니셨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잘 살았다 이러는데 거기가 소아초등학교, 소아국민학교라고 수원에 네. 저도 그 학교 가서 떨어졌거든요. 네, 거기 시험 봐서 들어가는 거나 부자가 가는 게 아니라 탁구공 같은 거 뽑아가지고 나오면 가는 거예요. 근데 추첨으로 가는 예, 거예요? 추첨으로 가는데 그렇게 부자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근데 그러면 저희 누님은 거기 다니셨는지 모르지만
김용남 후보는 어디 다녔냐? 그럼 거기 다녔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주장하시려면 김용남 후보는 보니까 저하고 초등학교도 같이 다녔더라고요. 아, 나중에 알게 예, 되셨네요. 영화국민학교 제가 국민학교가 하도 붙어가지고 영화 초등학교인데 거긴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고무신 이렇게 귀에 걸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발이 너무 아파서요? 아니요, 그냥 장난치면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데서 저는 어머님이 고무신은 안 사주셨는데 예. 네. 그래서 저희 동네는 이미 산이라 다 없어졌어요. 그 동네를 3학년까지 다니다 저는 전학을 갔고 김용남 후보도 전학을 갔는데 그 김용남 후보 어머님은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이에요. 자식들이 부모가 뭘 했는지 다 알기 어렵죠. 근데 부모님 세대는 알아요. 네. 제가 저희 어머님께도 여쭤봤더니 저희 어머님이 뭐 같은 동네 살았으니까 니네들이 그런 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부모가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거라고. 어떻게 다 자식들한테 얘기하느냐. 그게 다 고생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넉넉하게만 살지 않았다. 네. 그 이후에 아버님 사업이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 다음엔 모르는 일이다. 그 건설업 중장비 이런 건 임대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비슷비슷하게 살았고요. 수원이 그렇게 넉넉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족사를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네. 그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은 뭐 낙선의 목적이 아니고 검증의 단계라고 하지만 이 정도 되면은요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엔 선거하고 상관없이 인간 하나 완전히 후벼판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인들의 발언이고 거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4시간 정도 열심히 해서 그 방송하신다고요. 4시간 정도 방송해가지고 검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법원 가면 어떤 상황이 올 거라는 거 본인들이 더 판단 잘 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질알도 풍년이고 예. 연병도 풍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딱 써야 되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자꾸 트로이목마 뭐 적군에 침입해가지고 목을 따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군 우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사람들 밥상 뒤엎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좀 망령에서 빠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이제 책임질 분들은 나중에 더 책임을 지시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는 우리 모두가 지금 뭐 실제 고발당했잖아요. 그 김용남 후보는 고발까지 당한 지금 상황인데 수사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근데 그때 가서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만약 결론을 내려주면 그때 판단은 늦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표를 막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단정하지 않고 기다려도 될 일이었는데 지금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우리 다 고발 당해봐서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냥 그 고발 이슈에만 관심 있고 그냥 그 상황에 그 사람을 난도질하고 이 사람이 무혐의든 무죄든 죄가 없음 이거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또 있네요. 맞습니다.